지난번 친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제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관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민선옥이 지난 4년 동안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국가에게 제안하고 싶었던 말씀을 민선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헌법이 명령한 국가 균형 발전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게 제안합니다. 지방자치의 나라로 대한민국은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 5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도지사님들과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었지만 국가와 행정체제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의 제도의 실현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로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나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헌법이 명령한 것이 헌법 정신이라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 나라로 가자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나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지방자치 나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국가 운영 원리는 국가 발전의 동력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국가 운영 체제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그렇게 진행해왔고 이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주권자와 시민의 자기책임성 그리고 주권자와 시민의 능동적인 국가 운영의 참여를 통해서 국가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왔던 것이 선진국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나라로 명실상부하게 가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의장님 직속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 개정의 이유 가장 핵심의 문제의식이 국가 운영의 새로운 탈바꿈입니다. 그러면 20세기 대한민국으로부터 21세기 국가 운영의 새로운 탈바꿈의 핵심의 주제는 무엇이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 저는 논의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원적이며 본질적으로 중앙 집권 시대로부터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시대로 국가 운영을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것은 왕조 시대로부터 근대 국가를 만들었던 그 개항기 때의 과제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고 매우 광범위한 근본적 변화입니다. 21세기에 지방자치 국가로 우리 국가 운영을 탈바꿈하는 문제는 개항기 때의 국가 개주사와 못지않게 크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핵심은 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헌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국가 지도자들은 함께 의견들을 좀 모아내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내 주십사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 일은 굳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 않아도 한 나라의 예만 든다면 2003년도에 프랑스는
분권형 헌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중앙 일국화된 국가 지도력 가지고는 더 이상 세계화 시대에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될 수가 없고, 기업과 시장, 시민들의 영역이 이렇게 극대화된 상태에서 과거의 국가주도형 발전과 국가주도형, 관주도형 국가 운영 모델로는 21세기 국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권형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논의의 가장 첫 번째 논의되어야 될 일이고, 헌법 개정 논의의 첫째이자 마지막 장의 주제가 이 분권형 헌법 개정이라는 말씀을 저는 제안 말씀 올립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 분권적 국가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헌법에 명시하고, 헌법 전문이나 또는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형 국가임을 우리가 선언하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지방의 국정 참여 공식화를 위한 지역 대표형 상원 설치도 또한 제안드리고, 자치 입법권, 자주 재정권, 보충성 원리, 집정 민주주의 보장 등 다양한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규정이 명시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방자치 시대로 갑시다, 대한민국에 제안하는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3단위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라고 하는 이 3단위의 행정체제는 국가 운영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임금님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체제로서의 관점으로 조직되어지는 국가행정체제입니다. 저는 역으로 제안합니다. 이 시대의 임금님은 국민이십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다시 한번 싹차고 얘기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가행정체제는 마치 그림으로 비유하면 지붕부터 그린 초가집입니다. 그러나 지붕부터 만들어지는 집은 없습니다. 주춧돌부터 놓아야만 집은 지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주권자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재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활정부와 중앙정부의 큰 두 가지 구분 속에서 현재의 광역 행정이 통폐합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생활권 단위 또는 경제권 단위 또는 광역행정적 소유의 단위를 묶어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통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구성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광역시도가 통합되는 방향, 또는 광역행정적 소유나 경제 단위별 일정한 규모를 따라서 지역의 자치정부의 수립을 유도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논의는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생활정부는 생활정부답게 자기의 역할을 나누고, 이 중간 단위에 있는 광역 현재의 단체를 우선 광역 경제 생활 단위별로 묶어서 중앙정부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기초생활정부의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광역행정적 수요를 충당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체제를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전 세계적인 지방자치의 흐름과도 이미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제안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가장 확실한 지방자치의 기본, 동네자치의 단위를 확실하게 좀 더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안행부를 중심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좀 더 강화하는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부처별로 마을사업이나 마을가국이나
이런 사업들이 또한 경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은 이 사업을 주관해야 되는 그 주체를 분명히 정해줘야 합니다. 바로 그 주체가 동네 자치의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읍면동별 민관협치형 주민자치 제도를 제도화시켜냅시다. 그래서 민과 관이 따로 있고 시장과 정부가 따로 움직이는 정부 부처의 정책이 따로 있고 기초생활정부의 관심사항이 따로 있는, 그래서 모든 정부 정책이 주인 없는 정책이 되는 이 현실을 극복시켜냅시다. 그러려면 그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 현장, 읍면동별 주민자치 역량들을 키워내기 위한 민관협치형 주민자치 제도를 좀 더 발전, 확대시켜 나가자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자율형 주민자치 제도를,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합시켜내자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 마을 가꾸기 사업만 하더라도 정부에 8개인가요? 11개인가요? 각 부처별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수도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보급품은 떨어지는데 그 보급품을 받아다가 부대를 구성해야 될 부대장에 아무도 없는 상태의 정책이 매일매일 대한민국에서 제도와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국가정책 모든 정책이 유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낭비, 그리고 이 재정의 낭비를 통해서 또 우리는 더 큰 후과를 입게 되는데, 그 후과는 무엇이냐? 나라 재정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그것을 눈먼 돈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눈먼 돈이라고 평가되는 그 나라가 발전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형 동네 역량 강화형 주민자치를 위해서 제도 개혁을 우리가 이뤄내자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로 갑시다 라는 제안의 네 번째, 중앙정부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무슨 사무소에서 많습니다.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국가가 직접 보기 위해서 자체의 조직으로 지방에 사무소를 둔 업무, 이게 특별행정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지역과 주민에게 직접적 귀속되어지는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업무를 한다면 저는 이 업무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넘기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과 주민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는 정책을 한다면 국가가 좀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에게 귀속되지도 않고 높은 책임감으로도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가 현재 특별행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무들입니다. 저는 이 사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소 찾기 작업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확실히 귀속을 시켜주시든지, 국가가 책무를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자기 책임성을 높이든지, 이 두 가지로 지방특별행정기관이 재편되기를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8년 이후부터의 통계만 보더라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와 업무가 자꾸 늘어납니다. 2008년도에 4,579개에 이르던 특별행정기관이 그 당시에는 20만 명가량이 일을 해왔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특별행정기관 숫자가 5,194개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만 해도 2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 한다면 지방자치단한테 유임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해야 된다는 정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특별행정기관이 그 정책의 효과와 그 정책의 수혜의 귀속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책임감으로 볼 때 자치단체에 귀속된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특별행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저는 헌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저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 청별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여러 차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정, 중앙정부의 업무를 귀속받아서 집행하는 행정의 이 간극 차이를 우리 현장에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늘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행정기관, 지방기관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에게 제안합니다. 지방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국가 사무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장해야 된다고 꼭 명기돼야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더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분권에 대한 큰 4가지 제안과 함께 이미 기존에 많이 합의가 되어 왔었던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교육, 자치사법제도로까지 저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국가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을 세우자고 제안드립니다. 지금처럼 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선출만 하고 권한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운영해가지고는 국가 운영에 이중적 낭비가 초래됩니다. 제 제안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할 것이라 한다면 우리 확실하게 해보자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로는 꼭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국가 비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또한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현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큰 틀에 대해서 우선 4가지 말씀을 드렸고, 자치, 경찰, 사법,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 더 속도를 내주자는 말씀 좀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 문제는 이 제도 개선 문제와 함께 반드시 수렴되어야 될 과제인데, 이 제도 개선 전이라도 이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현실적 타협안을 저는 제안하려 합니다. 현재의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지방재정 제한 제도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으로 볼 때는 상호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국토가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문전옥답을 끼고 있는 쪽과 황무지를 가지고 유산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에게 당장 나가서 독립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현재의 재정제도 내에서 지방자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재정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고보조 사업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자기 업무의 집중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의 업무를 정비가 된다면 이 국고보조 사업도 자동적으로 잘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가 모든 업무를 다 봅니다. 전국 8도강산과 5천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국고보조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 확대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행정 내부의 스스로의 규제에 대해서 개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규제가 시장과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인식되어지지만 지방자치 정신으로 봤을 때는 행정 내부의 규제가 행정의 동맥경화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규제 개선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내부의 스스로의 조직 내부의 규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큰 정신대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좀 더 높여서 진행해 주시고,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재정을 붙여서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서 국고부지 사업이 저는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의 11%까지 이제 올해 올라갔는데, 보통 OECD 선진국들의 평균 이 지방소비세 퍼센테이지는 40%가량 됩니다. 저는 넘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방소비세를 지방에다가 일괄적으로 넘겼을 때 소비행위의 도시화로 인해서 도농 간, 수도권과 지방 간에 이 세수의 엄격한 편차가 벌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도적 결함을 우리는 분권, 이걸 무슨 기금이라고 그러죠? 상생기금. 예, 상생발전기금으로 도시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소비세를 적립을 해서 지방에다가 배분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제도화시켜서 국가가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이 재원에 대한 배분 기준을 저는 다시 정하자고 제안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하고 있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수도권과 도시에게 비해서 기준의 도와 지방이 이 세원과 재원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방소비세의 상향과 재원 배분의 재조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내용이므로 현재 내국세 19.24%로 되어 있는 일반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시키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2007년인가요? 각종 지방 복지 사업들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지방에 양해를 하고 재원을 그 당시에 지방 재원으로 전환시켜 준 것인데, 그 사이에 업무는 늘어나고 재원은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방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저는 국가가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내셔널 미니멈을 확정해서 이 재원에 대한 계획과 함께 사무의 소재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제가 지방 재정과 자치분권 제도의 혁신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느꼈었던 소회에 대해서, 그 소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대안들을 고민해 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희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지방자치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가려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제안한 정책적 제안과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좀 더 지방자치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함께 이 논의를 시작해 주시고, 또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좀 모으자는 제안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분권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충청남도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안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